조례 현장입니다. 두발과 복장 규제,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며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 진입하려다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등 전국 6곳.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비밀 등을 담았습니다. 차별적 표현의 금지와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조례 발의는 환영하지만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2010년 처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차별금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금지가 아닌 지향의 표현을 쓰는 등 모호하다는 겁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성적 지향 등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반면 교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없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의 금지가 학생 지도권과 수업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분위기를 흘렸을 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학생을 저희가 집중 전담을 케어를 해야 되게 되고요. 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안을 심사한 뒤 26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반대 단체들은 잇따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의회 의원들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서구는 사실은 잘못된 것에 빠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생기고 수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서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없느냐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좀 막아달라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게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그 서구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구는 이미 한 집 건너 한 명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윤리도덕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삭발한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부산시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목요일날 교육위원회가 열립니다. 목요일날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게 부결되게 해주시고 또 10명의 동참했던 그 발의 의원들은 철회를 하셔서 이 법안이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마음을 정말 표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삭발해 싸우니 꼭 받아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강행 처리하면 정말 그 많은 대가를 우리 시의원들이 치르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삭발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말 우리 부산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번 이 학생인권 조례를 반드시 철회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삭발 투쟁할 줄 몰랐습니다. 4년 전 우리는 거짓된 평화 공세에 취해서 편향되고 까면 안 되는 시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하는 이순영 시의원, 북구 민주당 이순영 시의원,
북구의 어느 단체 대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자니까 얘기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불통의 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까미 안 되는 편향된 자들을 우리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우리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바른 시의원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번에 우리의 결연한 삭발 투쟁 의지를 담아서 학교 교육 망치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를 반드시 철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김하나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부울경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도 부산의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처럼 부산의 교육이 걱정되고 다음 세대가 걱정되어서 이곳으로 달려와 주신 줄 압니다. 저는 아들 둘, 딸 둘을 둔 네 아이 엄마입니다. 전에는 집에서 아이들 잘 챙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으로 잘 양육하면 아이들이 잘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추운 날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뭔가 한참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 성인지 예산조례 때문입니다. 오늘 삭발식을 할 텐데요. 머리를 깎아서라도 저와 같은 엄마들의 마음, 아빠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을 망칠 것 같아 이 피 끓는 심정으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니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의 장인 학교를 교육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를 그저 정해진 시간 동안만 보호하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이상한 조례였거든요.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자고 작정한 정말 나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부모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포기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그렇게 부산 시민들이 반대했음을 알면서도 몇 년이 지나서 교육청이 나서지 못하니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께서 부산 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공청회도 없이 이런 나쁜 조례안들을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 성인지 예산조례를 발의하셨더라고요. 단 며칠 만에 의견 받는 척만 하시고 바로 그 다음 주인 이번 목요일에 상임위원회를 통해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들을 심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약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니라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반항만 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학원 보낼 돈이 없는 일반 학부모들, 가난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잘 배우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인데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니라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꿈을 빼앗는 나쁜 조례가 학생인권조례였습니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에 걱정했던 것들을 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넣었더라고요. 그 한 문장으로 이전에 부산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들을 뺀 것처럼 교묘하게 숨겨놓았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순영 위원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부산 시민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시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것도 교육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조례안들에 찬성하는 의원들께도 묻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고 찬성한 거 맞습니까? 조례안 내용을 읽어보시고도 찬성이 되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혹은 당신의 자녀들은 유학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 찬성하신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조례안에 찬성해주면 다음에 발의하려고 준비하신 조례안에 다른 의원들이 찬성해 주니까 그렇게 물물 교환하듯이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무서울 게 없는 절대 다수 당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이 소리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각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를 뽑혔으니 이제부턴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의민주주의를 그렇게 악용하실 생각으로 시의원이 되신 것입니까? 그런 심정이 아니라면 하늘이 두렵고 부산 시민들이 두렵다면 이런 조례안들에 반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함께하는 엄마들과 손주들을 두신 조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두신 아버님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학생들, 청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의원님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 아들들과 내 딸을 망치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엄마입니다. 생명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엄마입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키는 것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머리 같은 거 얼마든지 깎을 수 있습니다. 다시 기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 번 망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한 번 망친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청소년기는 다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다시 돌이키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의원님들, 특히 이순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이런 나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찬성하신 의원님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례안들 당장 처리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 엄마들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를 망치고 내 아이 친구들을 망치고 내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망쳐서 자신의 입속만 차리는 못된 어른들의 횡포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에서도 부산 시민들과 엄마들, 아빠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양심의 목소리가 꿈에서라도 쟁쟁하게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 아이 망치고 학교 교육 망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처리하라! 양심도 없이 또다시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 성인지 예산조례 발의한 의원들은 각성하라! 다수당이라고 자신들 입속 차리자고 부산 학생들 망치는 교육위원장은 사퇴하라! 이런 나쁜 조례를 양심파로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은 사퇴하라! 학교 교육 망치고 우리 아이 망치고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처리하라!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기론평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추운 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몇 년 전에 김석준 교육감께서 추진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뉴스에 나왔을 때 부산시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시민연합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또 만들고 나서 저희들이 그 교육감에게 항의를 함으로써 그때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교육감은 더 이상 이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의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좀 당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여러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면서 오히려 약간의 몸조심을 하고 있다 할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갑자기 정말 이 논란이 되는 정말 수많은 부산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학생인권 조례를 갑자기 발의를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이런 때가 아닌데 하면서 저희들이 참 당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차별금지법,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지금 4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올라가 있지만 그 차별금지법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대통령 후보들도 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런 상황에 갑자기 부산에 있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좀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이런 것들이 자신들한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텐데 이렇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학생인권 조례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또 발언을 하게 될 테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은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학생의 책임이라든지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지금도 학생들을 교실에서 통제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교사가 이제 하면은 그거를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고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교사가 처벌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려고 해도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라는 것은 아직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걸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가니까 정말 이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정말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막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만 듣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에서 이 교내에서 뽀뽀하지 말라고 학생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은 2012년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경기도에서 수업 시간에 영상통화를 한다고 5초간 엎드려 버쳐 시켰는데 역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도는 2010년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뭐 일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들은 더 교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의 길로 가는 정말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교권이 침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성희롱을 하고 제가 또 한 2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5년대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6개월 동안 선생님을 빗자리로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만해라 왜냐하면 이 정말 선생님을 완전히 뭐 이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경기도에도 역시 담배 피운다고 한번 측정해보자 하니까 선생님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실신하는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교권이라는 것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더 이상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월급제링으로 전락하니까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는 2010년도에 서울은 2012년도 그 다음에 광주는 2012년도 1월 1일 날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정되기 전과 제정되기 후 그 교권 침해되는 그 사례를 보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을 더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선생님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인권이 침해당했다 하면은 선생님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선생님들을 조사하는 이 인권 옹호관들이 정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것조차도 조사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이 학생들이 거짓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인권 옹호관이 이 그 선생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경찰에서 그거는 무혐의가 난 거예요. 무혐의가 났는데 이 인권 옹호관이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랬느냐? 당신이 그게 아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이 처벌받는다는 소리에 이 선생님이 결국은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나쁜지,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인권이 완전히 탄압받는 이런 것이, 이 부산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인권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사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같은 그런 잘못된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집니다.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학생인권조례를 딱 만들고 나면 성적이 떨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입니다. 광주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광주가 2012년도 1월 1일 날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요. 그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은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공부 잘하는 학생 숫자를 보게 되면은 2011년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1등. 전국에서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이 1등했어요. 근데 2012년도 1월 1일 딱 만들고 나니까 국어는 2등, 그 다음에 영어는 7등, 수학은 4등. 이렇게 딱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딱, 왜냐하면 그 학생들 수업을 이제 이 수업하는 권한도 다 이렇게 뺏어가니까 결국 이렇게 돼요. 정말 이 학생인권조례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적이 떨어진다는 걸 학부모들이 알면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마치면 우리가 이 학생인권조례를 딱 만들고 나면 이 성정체성, 동성애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현재 부산 학생인권조례에는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명시적으로는 없는데 2조에 가면 학생인권 정의조항에 가면 법률에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데 그 법률 안에 국가인권법이 들어가고 국가인권법 안에는 성적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3조에는 학생의 인권은 조례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시적으로 말 안 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성애 옹호조항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구에서는 영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키니까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청소년 트랜스젠더, 청소년 동성애자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8년 만에 25배, 100명 생기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00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의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됐을 때 학부모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